네, 트럼프의 아버지는 어릴 때 가장이 돼서 자수성가한 부동산 재벌이었고 자식에게 아주 엄격한 기준을 대는 냉정하고 엄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는 성공한 엔지니어 출신 사업가였는데 화가 나면 3시간 동안 욕설을 퍼붓는 등 가학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20대의 젊은 나이부터 사업성을 드러내며 막대한 돈을 벌고 성공하는데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가해자 마음이 센 아버지는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심하게 가해자 마음을 쓰면 자식은 그 가해자 마음을 좋아하게 돼요. 무의식에서. 그 가해자 마음을 부모보다 더 세게 쓰게 되지. 세게 쓰니까 지금 현대는 그 가해자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권력도 잡고 돈도 벌고 이런 구조죠. 동물성 애고들이.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도 축적하고 둘 다. 그렇게 됐죠. 엄청난 가해자 마음이죠. 뺏는 가해자.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트위터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가차없이 할 수 있는 게 마음이 약한 사람은 못하죠. 그 부모의 잔인성에 살기에 피를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실행함에 있어서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아프건 말건. 그게 잔인성 가해자의 살기죠. 트럼프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반항심이 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치인의 이단화로 기존 정치인의 각을 세우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엄청난 가해자 마음이지. 모든 언론에서 막 때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막 저항을 하고 화를 내는데도 굴하지 않는 가해자 마음 쓸 수 있었던 게 그 트럼프 아버지의 그 가해자의 살기. 그리고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그 아버지의 성정을 물려받은 탓에 자기는 절대 지지 않는다. 이게 엄청 강하죠. 가해자 마음에 굉장히 집착하는 내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공을 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둘 다 물어보면 너무 행복하다고 할 거예요. 그게 가짜 행복인 줄 모르는 거죠.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굉장히 이겼다는 우월감이지 행복함이 아니야. 빼앗았다는 우월감이고 이겼다는 승리감이고 그런 어떤 일종의 동물들도 그걸 느껴요. 포효하잖아, 내가 이기면. 그런 짐승성의 마음이지 진짜 인간미 있는 진짜 행복, 진짜 지극히 존엄하고 소중한 자기 자신과 남을 인정한 존재의 행복은 아니죠. 일론 머스크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기도 하는 등 아웃사이더 같은 시절을 보냈고 본인의 회사에서도 이 사회에 의해서 축출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사람들을 로켓에 태워 화성으로 보내려 하고 있는데 그런 제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친구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미움을 받으면서도 본인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의 무의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미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럼 두 가지 종류예요. 원래 타고나기를 큰 미움으로 타고나서 세상에 미움을 줘도 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의 종류는 보통 뇌가 문제가 있어요. 뇌는 정상적인 뇌는 미움받으면 두려운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고장이 나면 두렵지가 않아요. 안 두려우니까 자기 뜻대로 다 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빼앗는 가해자 마음이 세서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딱 쟁취하면 반사회적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가진 게 많으니까,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못 느끼게 변형이 됐거나 아니면 소화를 한 거예요. 미움을 받았는데 엄청 두려워. 하지만 이 두려움은 가짜라는 걸 알고 미움받는다고 죽지는 않죠. 많은 사람이 미워했어. 내가 뭐 털끝 하나 다치나요? 그 미움받은 괴로움을 못 이기고 뭐 자살하거나 예를 들어 악플 달리면 죽는 분들이 그래요. 가짜 마음이야, 이 괴로움이. 아니 그 사람이 날 미워한다고 내가 뭐 소화가 안 되나 밥을 못 먹나 밥 못 먹고 괴로워하는 게 그게 가짜 마음이거든. 미움에 대해서 고집부리면서 인정 안 하려는 그 가짜 마음을 알아차려서 미움을 소화했을 때도 또한 미움에 대한 맷집이 세지죠. 그럴 때 자기 뜻대로 남이야 미워하고 말고 눈치 안 보고 내 뜻대로 딱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업적이나 성취를 거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지금
현대 사회에 이 짐승성의 애고가 판치는 데 있어서 되게 착하고 에너지장이 작은 사람은 그냥 서민으로 살 수밖에 없고, 에너지장이 크게 살으려면 이 미움을 잘 받아들여야 리더도 되고, 그리고 큰 에너지장으로 살 수가 있어요. 물론 큰 에너지장으로 미움을 소화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평화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거침없는 가해자를 써서 남이 미워하건 말건 막 닥치는 대로 가지면서 사는 스타일의 사람도 있죠. 두 사람이 다른 경우예요. 마음의 내면의 평화는 누가 있는가는 말 하나나 안 하겠죠. 가해자로 계속 살 때는 남을 힘들게 하는 만큼 자기도 괴롭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되게 괴롭고 아프고 힘든 상태에 있는 거죠, 무의식은. 일론 머스크는 1달러로 한 달 생활하기를 해보고 망해도 되겠다고 느껴서 실패할 용기를 얻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이혼과 자식의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후 테슬라의 성공으로 전 세계 1위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도 카지노와 호텔 사업 실패로 수억 달러의 빚을 지는 등 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고, 이혼 소송을 하는 등 악재를 겪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인지도가 높아져서 부와 평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내면 아이 때문일까요? 모험심이 강한 내면 아이. 부모한테 엄청 고통받고 단련받은 아가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뭐 정신병원에 가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고 극복한 경우라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삶에. 왜? 이보다 뭐 더 하겠어? 이렇게 되는,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1달러로 일주일 살기, 이런 거 스스로 고행을 한 거죠. 알고 보면 극기훈련. 그러니까 용감해지는 거. 돈을 극복한 거예요. 몇 푼 안 되는 돈으로도 사는데 지장 없구나, 이걸 알면 두려워하지 않죠. 두려움이 가짜라는 걸 인식한 상태. 그래서 두려움이 가짜인 걸 알고 더 큰 가해자를 쓰고, 그 큰 가해자를 쓰다 보니까 또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그래서 아픔을 겪으니까 또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그 두려움을 또 가짜라는 걸 인식하고 이겨낸 상태.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짐승성의 가해자만으로 성공한 사람은 거의 드물고, 특히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가해자를 크게 쓰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가해자 보는 두려운 약자, 가해자의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그 약자의 수치가 많이 죽고 큰 가해자가 된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닫는다는 건 이 큰 가해자조차도 가짜라는 걸 나중에 알고, 이 가해자 보는 두려움까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인생에서 마음 공부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죠. 하지만 지금 빠져있는 거지. 자기 가해자에 빠져서 이 가해자가 행복이라고, 남한테 많이 뺏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행복을 느끼고 있을 뿐, 어쨌든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큰 삶을, 에너지장을 넓히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살고 싶은 분은 고통을 겁내지 마라.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가짜인 걸 알고 극복해라. 미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미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철칙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음공부 수행터에 오는 아가들 중에 집 밖으로 못 나가겠어요, 알바도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처음에 미션 줄 때 알바해라, 번지점프 해라, 이렇게 몸 아픈데 몸 치유해라, 이러면서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하죠. 안전해, 목숨에는 안전해, 목숨은 빼앗기지 않아. 그런데 엄청 두렵고 아프고 힘든 길을 가야 돼요. 앙드레 지디가 말한 좁은 문으로 가는 그 훈련을 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되게 크고, 그게 우주의 원리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방법 잘못된 거죠. 어릴 때부터 머리에 막 지식 주입하면 훌륭한 사람 되는 줄 알고 부모가 다 해줘. 절절 매면서 가위 깎아다 바치고 공부만 하면 다 된다고. 잘못된 거예요. 되게 힘들고 두렵고 아픈 곳으로 아이를 밀어놓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면 이렇게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처럼 씨앗이 굵은 사람은 살아남지만,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의 형은 어떻게 됐죠? 정신병에 걸렸잖아. 부모한테 공격당했을 때 소화가 안 되면 완전히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식을 조금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죠,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미워할 때 확실하게 미움을 써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리고 마음고생을 해야 철이 든다. 이걸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식이 너무 자기로 투사되니까 차마 미워하지도 못하고 혹독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물론 일론 머스크나 도널드 트럼프의 부친들께서는 교육적인 거가 아닌 그냥 자기의 성정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가장 완벽하게 자식을 키우는 방법은 성정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당한 아이를 갖다 힘들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아이한테 미움도 쓰고 이런 게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의식을 올리고 크게 살게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하고 자각하고 부모가 그걸 써주는 게 굉장히 아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는 카지노 파산 이후에 악명이라도 유명한 게 낫다는 신조로 언론을 적극 이용하고 사업 중에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도 게임으로 볼 정도로 비난도 개의치 않는 관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에서 원대한 계획을 밝히기도 하고 테슬라 주식 너무 비싸 이런 트윗을 올려서 테슬라 시가총액이 17조 원 감소하기도 하는 등 쉴 새 없는 트위터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렇게 무차별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나 어릴 때 사랑 못 받아서 사랑받고 싶은 애고겠죠? 자기 뜻대로 그 사랑받고 싶은 애고의 에너지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전 세계인의 지금 집중과 주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만약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처럼 가해자를 그렇게 즐기고 법정 소송도 불사하고 어떤 것도 안 두려운 사람한테 가장 두려운 형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온 세상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는 거. 그래서 기억 속에 영원히 잊혀지는 거. 이거 엄청 무서울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내면에 있을 거야. 그게 괴롭죠.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이룩하고 진짜 그 사람이 승리자인 거예요. 아무에게도 사랑 못 받는다고 집중을 못 받아. 악명을 떨치더라도 집중받고 싶은데 집중을 절대 받지 못하면서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행복이죠. 가짜 행복. 날마다 집중받고 떠들썩하게 집중시키고 하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그걸 현대용어로 관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트럼프,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죠. 그 부러워하는 사람은 전부 내면에 관종이 있는 거야. 현대인은 중독돼 있어요. 남한테 관심 받고 집중받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망상에. 그래서 진짜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인이 창조한 문명이 이렇게 아픈 거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고 지구 환경은 다 오염되고 사람들은 날마다 싸우고 서로 이기겠다고 서로 가장 큰 관종이 되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교육이 다시 다 바뀌어야 돼요. 큰 에너지로 사는 건 좋은데 그 가해자 에너지가 가짜인 걸 알고 거기서부터 놓여놔야지. 그 가해자가 진짜 행복이라고. 많이 남의 거 뺏고 내가 많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시선을 받고 집중받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가해자에 집착하는 그 마음으로 살다가는 본인도 괴롭고 세상도 멸망이 된다고 할 정도로 세상도 타락하고 그렇게 됩니다.